정의당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요, 신입당원들을 위한 당에 대한 안내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 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조금 길지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시는 내용이 있더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정의당에 입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4,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죠. 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의당의 이름처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은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힐 뻔한 이번 사건을 사회로 이끌어낸 정의당을 응원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의당이 조금씩 사회를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은 음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36살에 음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안을 찾기가 힘들고 이젠 당원으로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굳건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더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특히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정치에 대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제1야당으로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로 들어온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의당이 바로 정의당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정의당 이름의 역사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2년 전에 2012년 10월 21일 날 진보정의당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진보정치가 많은 실망을 국민들께 안겨드렸죠. 그래서 당명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원 총투표로 당명이 결정됐습니다. 3개가 처음에 올라갔습니다. 정의당, 삼인당, 민들레당. 그중에서 민들레당이 떨어지고 정의당과 삼민당이 치열하게 접전을 해서 결국에는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정의당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삼민당을 주장했던 분들, 민들레당을 좋아했던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이 양극화 시대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정의가 시대의 요구, 시대의 가치가 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심볼과 색깔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은요. 첫 번째는 V자, 승리를 뜻하기도 하고요. 정의당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체크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이버란 뜻도 갖고 있고요. 자유, 리버티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울산시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V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심상정 대표는 조금 불편해하십니다. 내 얼굴 예쁘죠? 이런 뜻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당의 새로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을 결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파란색, 새누리당이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을 홍보할 때 명시성과 주목성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색깔은 역시 노란색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나 더불어서 노란색이 갖고 있는 따뜻함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부합한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따뜻한 복지국가의 봄날을 열어가는 정의당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 배경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정당일까요? 물론 진보정당입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진보정당, 끊임없이 진보하는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의 가치를 계승하되 과거의 운동권식 이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 그 비전과 강령과 정책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 가치는 오르나 이미 수십 년 된 잘못된 낡은 사고, 이것은 과감하게 버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에 입당한 분들 중에 나는 보수지만 정의당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의로운 분들이라면 우리 당과
함께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 그리고 또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청취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한반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길지 않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들은 우리 당의 기본 가치와 지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부족합니다. 창당 초기에 조금 급하게 만들었고 당원들과 함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강령을 당원과 함께 제정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곧 프로그램이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당원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단입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3분의 부대표가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당의 무조건 39세 이하의 청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훈 부대표가 28의 젊은 정치인이고요. 또 우리 당 청년 부대표를 맡고 있고 지난번 광주에서 출마했었죠. 광주시당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김명미 부대표는 부산에서 생활정치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입니다. 바닥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그 모범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죠. 이정미 부대표, 오랫동안 진보정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해 오신 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명의 부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함께 긴밀하게 일하는 2분이 계시죠. 하나는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우리 당의 아주 자랑스러운 과거 진보신당 대표를 하셨던 구의원부터 구청장, 국회의원 2번을 하신 조승수 의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죠. 권태용 사무총장이 정말 불도저같이 탱크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5명의 우리 당 국회의원을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독수리 5남매라고 부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예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계시고요. 4분이 더 있습니다. 정진우 의원님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김재남 의원, 녹색연합이라는 대표적인 환경운동 단체 출신이십니다. 지금은 핵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계시죠. 박원석 의원, 박원순 시장을 만든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했었고요. 촛불 때 맹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도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좀 살펴주셔야 합니다. 판사였던 국민판사라는 별명을 나중에 얻게 된 서기호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마디 했다가 잘렸습니다. 지금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5명의 국회의원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130명의 국회의원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은 당원들이 합니다. 당명을 바꾼다던가 당을 통합한다던가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해산한다던가, 이 규정은 우리 당에서는 무조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당의 어떤 통합과 해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 위에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원들이 직접 뽑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처럼 당 대표가 당의 몇몇 지도자들이 지역위원장을 뽑고 그 지역위원장들이 선발하는 대의원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의원이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여기서는 당의 당원, 강령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쯤 열립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하면 머리를 맞대고 당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물론 많은 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지만
중단기적인 당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국위원회, 수기민주주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일상적인 집행을 결정하는 것은 상무위원회가 합니다. 대표단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월요일, 목요일에 아침 9시에 여는데요.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때그때 결정해야 될 당의 행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좋은 정당은 무엇인가? 어떻게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정당만이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과거의 진보 정치의 가치는 계승하지만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정당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적인 진보 정당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6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강령 제정 등이 바로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당의 주인인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 참여를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바일 페이지도 만들었고요. 또 앞으로는 앱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원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합니다. 제가 요즘은 잘 못하고 있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당대표가 직접 답해야 될 것은 직접 답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출연해서 30분 정도의 팟캐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당원 총투표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땐 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게시판에서 활발한 토론, 문제제기도 항상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을 이끌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리더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원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당원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당원들한테 다 묻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었습니다. 대표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대의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 당의 계속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현 가능한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7개의 정책 과제를, 핵심적인 정책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을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당의 원래 지향인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그것을 위해서 정치도 개혁되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 정치를 실천하자. 이런 점에서 7가지를 특별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저 원전 없애자는 거죠. 탈핵사회로 바꿔나가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안전사회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안전한 학교,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 하나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 문제,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보험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사람들의 반이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도 필요하다. 과거에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감세를 해주었다. 재벌들에게 너무 많은 감세를 해주었다. 이걸 다시 복원해내서 서민을 위한 복지를 시행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또한 원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라는 관점에서 2가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자는 것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정책 과제 이미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통신주권, 통신비 문제 이것 또한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열심히 또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5번째는
시민 교육을 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일반론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을 끊임없이 정치 교육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평당원 3명이 진행하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 많이 들 땐 100만까지 듣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시민 정치 교육을 하고 있는 정당은 우리 당밖에 없다라고 자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선 미국과 유럽에 나가서 현지 방송을 하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하게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또 방안들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역시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야 되고 평소에 당의 지지를 높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2016년 총선, 우리 당은 총선 캠프를 미리 만들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금 당장부터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명실상부한 진보 대표정당 그리고 더 큰 정의당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진보정당이 여러 개가 있죠.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고 당내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서로 공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면 어떤 세력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미 저희들은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부합니다만 더 큰 정의당을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 진보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어떤 관계냐? 혹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될 생각 없느냐? 새정치연합도 제1야당으로서 역할이 소중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또 협력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에 우리 당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가치 지향, 더 중요한 게 당의 운영 원리가 우리 당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당에서 우리 당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새정치연합과는 연대를 해나가자. 그러나 옛날처럼 선거에 임박한 후보단이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연대를 모색해 나가자. 이런 방향을 힘들더라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을 뽑을 때는 국민에게 지지받는 만큼 국민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권한을 강하게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적어도 광역시도 지사를 뽑을 때는 결선 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어야 된다 또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특히 의원을 뽑는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 당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가장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강령에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 대부분도 이 부분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정확하게 의석수가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당, 제2당의 기득권,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정치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너무 큰 것을 줄여라, 2대1로 줄여라 하는 그런 결정 때문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제소가 병합됐습니다만 우리 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이자 정치 똑바로트기 위원장과 당원들이 함께 제소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널리 알리되 그것은 안 되더라도 차선이라도 비례대표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칫 이것이 그 취지와다르게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사실 지역구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늘리려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1차적인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저희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그대로 동결해서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비례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례대표로서는 지역주의 극복도 사회적인 다양성의 반영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의 지지를 받으면 10%의 의석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군소정당의 애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개혁을 한 걸음 진척시키는데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당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 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여하는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당원이 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명을 결정하거나 통합과 해산에 대해서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다른 권한도 갖습니다. 당의 대표, 부대표를 뽑는 것, 그리고 당의 공직선거 후보를 뽑는 것도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권리이죠.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당연히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당비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6개월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선거 유권자 당내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기 6개월 전에 최소한 4번 이상의 당비를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당비도 작은 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10,000원이 기준이죠. 그러나 또는 학생이나 비정규직이나 전업주부들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당비를 내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당비가 굉장히 소중한 당의 자산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대한민국 정당 중에 당비 납부율이 가장 높은 정당입니다. 이 부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주로 지역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체제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다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건설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지역위원회 모임에 나오셔서 그 모임에서 정치 토론도 하고 당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모으고 또 술도 마시고 때로는 현수막도 같이 걸러갑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위원회 모임에서 술도 좀 덜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들의 언어 습관에서 장애인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하는 발언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건전한 당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꼭 지역위원회에 나가기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원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주변에.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SNS를 통해서 당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또는 우리 당의 의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걸 또 널리 당의 활동을 알려주시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조금씩 거들어 주셔야죠. 후보가 결정돼서 예를 들면 2016년에 적어도 저희가 100명 내외의 후보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에 후보가 있으면 들려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출퇴근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선거운동을 함께 해주신다면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원 활동은요, 당원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당원이 우리 당의 기반입니다. 5만 10만 그런 당원이 되어야 우리 당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 당원으로 함께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지루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당원이라면. 그리고 당원들이 앞으로 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당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 당원이 제발로 찾아오는 정당, 대한민국의 정의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또 매우 젊은 정당입니다. 우리 당원의 35세 이하가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당이 젊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접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이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가장 큰 힘은 참여입니다. 당원들이 스스로 당비를 내고 또 스스로 때로는 현수막도 걸러나가고 그리고 당에 대한 홍보를 어디서든지 직접 또는 SNS를 통해서 해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이 발전할 것입니다. 참여가 힘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정의당을 그저 진보 대표 정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권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정당, 더 나아가서는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00년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함께 현대적인 진보 정당, 정의당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